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30년 넘게 한 가정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이 말을 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손자를 돌보고 가족이 아프면 밤낮 없이 달려갔던 그 세월이 단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그리고 누군가는 가슴 아파하실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세대 간의 다른 시각이 어떻게 상처가 되고 또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숙 씨 68배 이 여성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 다른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에 명숙 씨는 이미 부엌에 서 있습니다. 딸과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솥 뚜껑을 여는 소리. 30년 넘게 반복해온 이 일상은 그녀에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결혼하고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온 지도 벌써 7년째.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숙 씨는 수진을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라는 관계가 주는 특유의 긴장감 때문이었을까요? 5살 손자 민준이는 명숙 씨의 삶의 이유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진 씨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준이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죠. 유치원 등원부터 하원 간식 챙기기 재우기까지. 명숙 씨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 집에 있으면 우리가 편하잖아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어요. 수진 씨의 그 말이 명숙 씨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명절이면 온 집안 음식을 도맡아 준비했고 집안 대소사가 있으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진 씨 친정에 경조사가 있어도 마다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단순한 이유로요. 그렇게 명숙 씨는 자신의 삶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가족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취미생활도 친구들과의 여행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좀 더 크면 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사랑이 때로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중에가 생각보다 빨리 그것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명숙 씨는 평소처럼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졌을까 걱정되어 김치와 나물 몇 가지를 싸들고 온 것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그 말투에는 반가움보다는 미묘한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도 주말에 쉬고 싶을 테니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준이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얘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 전화하고 오시지. 명숙 씨는 부엌으로 향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사온 반찬들을 넣으려는 순간 수진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고 가세요.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아니야, 금방이야. 내가 정리하는 게 편해. 어머니. 수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명숙 씨는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매번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건 고맙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명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밑반찬 통을 조용히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하구나. 그날 이후로 명숙 씨는 조금씩 발걸음을 줄였습니다. 매일 들르던 것을 이틀에 한 번으로 그러다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여갔죠. 전화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닐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보고 싶어도 함부로 연락하기가 어려워졌고 밤이면 혼자 빈집에서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준호는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다들 이해해 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죠. 명숙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족을 위한다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일이었나?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명숙 씨와 수진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곧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은 명숙 씨의 남편 민준이의 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며 명숙 씨는 아침부터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잡채, 동그랑땡, 북어찜까지. 비록 간소하게 지내기로 했지만 그래도 정성만큼은 최대한 담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와 수진 씨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안겼고 명숙 씨는 그 작은 품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 명숙 씨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시간이 자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이것저것 음식을 권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잡채야. 많이 먹어. 네 어머니.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진 씨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민준이 생일인데요. 저희끼리 조촐하게 지낼 생각이에요. 명숙 씨는 손을 씻다 말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응? 민준이 생일을 가족끼리 안 하고?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저희 셋이서요. 순간 주방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 씨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긴 한데 요즘 핵가족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죠? 가족이긴 한데? 명숙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 준호를 쳐다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은 그렇게 하는 추세라서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결국 남이잖아요.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고. 남? 명숙 씨는 그 단어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남이라고?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법적으로도 시어머니는 직계 가족이 아니잖아요. 요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법적으로? 명숙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7년간, 아니 준호가 수진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치면 거의 10년을 함께 보냈는데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아, 그럼 내가 그동안 민준이 키운 건 뭐였니?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너희 밥 차려준 건? 내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아이 아플 때마다 병원 데리고 간 건? 그건 제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오셔서 하신 거고 저는 그냥 감사하다고만 했죠.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수진아. 준호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숙 씨는 조용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가족이 아니구나. 내가 남이고. 그동안 미안했어. 남인 주제에 주제넘게 굴어서.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명숙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명숙 씨는 그저 손자의 머리만 한번 쓰다듬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됐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수진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아니야. 내 와이프 말이 맞아. 나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지. 그동안 내가 착각하고 산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명숙 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따라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가족이 아니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다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후로 명숙 씨는 아들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준호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도 명숙 씨는 괜찮다는 짧은 답만 보냈을 뿐입니다. 처음 며칠은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슬픔으로 바뀌었고 슬픔은 다시 공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보고 싶었지만 그 집에 가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모두들 손자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하는데 명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손자 보러 안 가? 하는 물음에 애들이 바빠서라고 얼버무리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사진 속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족이었는데 명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은 정말 혼자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이죠. 내 인생이 온통 저 사람들 뿐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더 슬펐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은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나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게 된 걸까요? 명숙 씨는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책을 읽는 노인,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여성, 조깅을 하는 중년 남성.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나만의 삶이 필요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쉽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어색하고 낯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여러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예, 요가,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명숙 씨는 한참을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첫 수업에 참여하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아들 집에 못 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때랑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명숙 씨는 조금씩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민준이가 보고 싶었고 아들 준호가 걱정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어떤 취미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진 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 준호와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말이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말한 건 아닌데. 수진 씨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건 너가 좀 심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아니야, 나는 수진이 말도 이해가 돼.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면 부담스럽잖아. 그래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 돌려서라도 말했어야지. 친구들의 의견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경계를 표현한 것뿐일까요? 사실 수진 씨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찾아오시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청소 상태를 체크하고 민준이 육아에 이것저것 의견을 내시는 것이 때로는 감사했지만 때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아. 수진 씨는 여러 번 남편에게 말했지만 준호는 엄마가 좋아서 하시는 건데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 씨는 답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가족과는 윗세대와 많이 다릅니다. 개인의 영역을 중요시하고 가족이라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수진 씨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고 이해해야 한다는 건 옛날 생각이에요. 요즘은 가족 간에도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죠. 수진 씨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반응은 수진 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안 와?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는 바빠서 못 오셔. 할머니한테 전화할래. 지금은 안 돼. 민준이는 자주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 밥 먹었어? 하고 물었고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면 할머니 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에게 할머니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사과하고. 나도 사과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그게 쉽게 되면 진작했지. 부부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완전히 들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 씨는 인터넷에 자신의 상황을 익명으로 올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서 가족끼리만 지내고 싶다고 했더니 연락을 끊으셨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냉정하네요. 손자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야죠. 아니에요. 요즘은 핵가족이 맞아요. 시어머니도 선을 지켜야죠. 말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하지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처받죠. 시어머니 세대는 이해 못해요. 자기들은 희생이 사랑인 줄 아니까. 수진 씨는 댓글들을 읽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단지 세대가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것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날 밤 수진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야. 그냥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근데 그게 어머니한테는 거절처럼 느껴진 거겠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세대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한 거였어. 그게 사랑이었고 행복이었지. 근데 우리 세대는 달라.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배웠잖아. 그럼 우리가 틀린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 근데 그 다름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 수진 씨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표현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감정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2달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숙 씨는 달력을 보며 손자의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가져갔었죠. 민준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가득 얹은 케이크. 아이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올해는 케이크를 누가 만들어줄까? 수진이가 사올까? 아니면 준호가? 명숙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생일 당일 아침 명숙 씨는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 택배로 보낼까 하다가 그냥 집에 두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직접 주자. 그런데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숙 씨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준호와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명숙 씨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많이 컸네. 생일 축하해. 할머니, 이거 할머니 주려고 그렸어. 민준이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명숙 씨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3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작은 민준이.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오세요. 명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매일 할머니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생일인데 할머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명숙 씨는 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못 봐서 많이 속상했어. 왜 안 왔어? 할머니 아팠어? 응.
할머니 마음이 좀 아팠어. 어디? 여기? 민준이는 할머니의 가슴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아팠어. 근데 민준이 보니까 이제 안 아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미안해해요.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자기도 알아요. 사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됐어, 준호야.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민준이 생일 파티 할 건데요. 엄마도 와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가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했어요. 명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손자를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갈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그날 저녁 명숙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 집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 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명숙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내가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너희에게 부담을 준 거 알아?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저희를 위해서 그러신 건데. 제가 그걸 몰라봤어요. 아니야. 너 말도 맞아. 나도 생각해봤어. 너희도 너희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나도 내 삶이 필요하고.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이 아니라는 말. 정말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고 소중한 분이세요. 명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 서로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풍선과 장식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먹자. 그래, 우리 민준이 생일 축하해. 가족들이 둘러앉아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명숙 씨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잃어봐야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명숙 씨와 아들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더 이상 매일 아들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2번 미리 약속을 잡고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준호나 수진이가 바쁘지 않은 시간을 골라서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자유롭게 드나들던 아들 집에 약속을 잡고 가야 한다는 것이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도 변했습니다. 명숙 씨가 오시면 더 반갑게 맞이했고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육아에 대한 조언도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그런 방법도 있네요. 참고할게요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민준이 유치원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좋지. 근데 너희들 바쁘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니랑 같이 가면 민준이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명숙 씨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요청을 받고 돕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만의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서예 수업을 계속 다녔고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명숙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재미있더라. 좋으시겠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죠.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늦었지만.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개인의 영역을 지키는 것과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와 수진 씨는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민준이를 데리고 나간 사이였죠. 어머니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수진아.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나도 너한테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아니야. 너도 내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 나도 처음엔 섭섭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 말도 맞더라. 나도 너희한테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 수진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말해봐. 저는 어머니가 너무 완벽하셔서 부담스러웠어요. 뭐든지 다 잘하시고 제가 할 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엄마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자꾸 주눅이 들었어요. 명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도와주려고 한 것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되었다니. 아, 그랬구나. 나는 몰랐어. 미안해, 수진아.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요즘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김치도 담가보고 반찬도 만들어봐요. 정말? 우리 수진이가? 네.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 나중에 김치 담그는 법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다음에 같이 담가보자.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편한 관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명숙 씨는 창문 너머로 단풍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뭐 봐? 민준이가 할머니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명숙 씨가 손자를 봐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단풍 보고 있었어. 예쁘지? 응. 할머니 우리 공원 갈까? 그래 가자.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명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민준이를 바라보며 명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법적으로 정해진 관계? 혈연으로 이어진 끈?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그 어떤 것도 또 그 모든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가족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때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게 느껴질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느냐였습니다. 명숙 씨의 세대에게 가족은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었죠.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가족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다를 뿐이죠. 명숙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할머니 심심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심심해. 나도 할머니 좋아. 할머니도 민준이 사랑해. 명숙 씨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또 다른 세대의 가치관을 가지겠죠. 그때 이 아이는 또 어떤 가족의 의미를 배우게 될까요? 저녁이 되어 준호와 수진 씨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민준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1박 2일로요. 수진 씨의 제안에 명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도 돼? 당연하죠. 어머니 안 가시면 안 돼요. 민준이도 할머니 같이 가야 한다고 난리예요. 그래. 그럼 갈게. 고마워 수진아. 뭐려? 가족인데요. 가족인데요. 그 말이 명숙 씨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부담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문을 나서는 아들 가족을 배웅하며 명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부딪히고 상처받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는 혼자 남은 집에서 차를 한 잔 내렸습니다. 창밖의 단풍이 저녁 햇살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나만의 삶이 있고 저 아이들도 저 아이들의 삶이 있어.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도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가족이지. 명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았고 함께 있어도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명숙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가족이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가족이란 법으로 정의되는 것도 말로 규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명숙 씨의 마음에 공감하셨나요? 아니면 수진 씨의 입장이 이해되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 가족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가족이란 완벽해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받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하는 것.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윗세대의 사랑의 방식과 젊은 세대의 사랑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